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시사칼럼의 자유한미연합 송재영 상임 대표입니다. 오늘 신년사를 들으면서 얼마나 화나고 짜증이 나셨는지요. 어떻게 얼굴색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과 허구로 가득 찬 신년사를 낭독할 수 있었는지, 인간의 사악함이 어디까지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참으로 말문이 막혀 기가 차서 죽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예국민들은 더 힘차게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듭시다. 저와 자유한미연합 회원 여러분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그리고 오늘 시사 칼럼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남북교류협력인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국민 여러분들의 구독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맡기는 맞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오열들인가? 여기서 지칭하는 오열들이란 바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김현철 통일부 장관 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을 주관하거나 국정 전반에 걸쳐 이들의 정책을 강력하게 협력하고 뒷받침하는 집권당의 핵심적 이취에 있는 사람들이다. 더구나 이해찬 의원은 집권당 대표다. 게다가 이해찬 당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실세형 총리까지 지낸 실세 중에 한 사람이다. 이처럼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한 말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언행을 짜맞춘 듯이 내뱉고 있어 우려를 넘어 이 사람들이 혹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오열 조직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도 갖게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이 의장직을 맡고 있고 실질적인 통일 정책 등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은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대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정세현 수석 부의장은 미국의 남북관계 개선, 견제 참고 참아와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해찬 당 대표는 문 대통령 참다가 임계점 오면 과감하게 행동, 지금이 거의 임계점이라고 말하는 등 도저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한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라 하기엔 너무도 자격 미달이라 생각되게 하는 말이라. 거기에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미국과 정면 대결을 선언하여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를 우선하여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할 김현철 통일부 장관마저도 미국의 반기를 들듯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부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6일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시점이 미북 간의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북한이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제안에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놓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다분히 우리가 앞장서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의도적으로 흔드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인 정세현은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이 남북 관계 개선을 견제했는데 문 대통령도 참고 참았다며 올해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열에 상관없이 과감하게 남북 교류를 확대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정세현의 입만 빌린 의장의 뜻과 발언으로 봐야 한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남북 교류와 지원 확대 방침을 대신한 나팔수에 불과할 뿐이다. 여권의 이런 기조는 지난 2일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그동안 미국의 견제로 이루지 못했던 남북교류와 관계 개선을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됐다. 또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난 3일 노무현 재단의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에 나와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미 관계에서 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문 대통령의 성격이 참을 때까지 참고 임계선에 왔다 하면 과감하게 하는 분이라며 지금 거의 임계선에 왔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도 올해 남북미 간의 공간 확보를 위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중재로 나섰지만 미북 간의 협상은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으로는 비핵화를 견인할 수 없으니 제재 완화와 경제 협력이라는 당근으로 북한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남북 교류 협력 확대 신호를 보내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미국도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핵 보유국의 이치를 적정한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서 경제적 압박과 함께 대북 제재가 차선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에 실패했던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북한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어 경제도 버텨내고 어차피 핵은 폐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더구나 협상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세현, 이해찬, 김연철 등은 아직도 북한에 우리의 세금을 못 퍼주어 안달병이 난 사람들과 같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김정은에게 상사병이라도 들렸는가 정신감정이라도 받아봐야 할 모양이다. 한마디로 오열이 아니면 정신나간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애국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생명선입니다. 감사합니다.